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PLC XG5000을 사용한 이제 PLC 프로그래밍 기초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엔드 요 직렬 회로 이걸 좀 봤죠. 이걸 봐서 실제 릴레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타임 차트에서의 모습 그리고 진리표 구성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봤고 실제로 우리가 XG5000을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 두 개가 모두 온 상태일 때 출력이 온이 되는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자, 요걸 우리가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 건데 요거 말고 실제로 요 위에 봤던 것처럼 릴레이가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게 이렇게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릴레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A와 B 두 개의 스위치가 눌려졌을 때 눌려진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기억되고 있는 이 정보에 의해서 여기 스위치가 작동되게 하고 그걸로 램프를 켜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지금처럼 그냥 램프 하나만 켠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처럼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램프를 여러 개를 켠다. 자, 두 개의 스위치를 눌렸을 때 그냥 방에 있는 전등 하나만 켜진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장에 있는 전등 뭐 20개가 15개가 혹은 20개가 모두 다 켜져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다가 전등을 20개를 다 연결하기는 좀 그렇죠. 이제 PLC 같은 경우 하나의 포트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전원, 그 전력량이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 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조금 좀 약간 좀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입력 두 개가 모두 온일 때 출력이 온이 되는데 40번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40번, 41번 두 개가 온이 되도록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프로젝트 이름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EX 언더바 01에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엔드기는 한데 이번에는 2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좀 성의 없이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end2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가 제목은 지난 시간에 썼던 것처럼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작성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학번하고 이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 이렇게 해서 자, 2022년 3월 25일 11시 25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 설명문 집어넣어주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우스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면 설명문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설명문 레이블 입력 이걸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E라는 이 단축키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서 이 설명문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제 프로젝트 뭐였죠? 얘는 end2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은 그리고 이렇게 네 칸 정도 띄는 게 좀 보기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죠. 자, 이러면은 이제 요거 캡처할 때 같이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작업하는 거라는 걸 쉽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입력 두 개 F3 눌러서 두 개 입력을 넣겠습니다. 자, 우선 P0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F3 눌러서 P1 이렇게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갔습니다.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 보니까 여기 F9 눌러가지고 이렇게 변수 디바이스에서 P 아까는 우리가 40 이렇게 넣어줬죠. P40 이렇게 넣어줬는데 P40이라고 넣지 말고 M이라는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M이라는 변수를 M0부터 쭉 쓸 수 있는데 M이라는 변수는 이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디바이스 M0 그러면 요 M0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요 M0 출력을 입력으로 잡아가지고 F3에 여기다가 M0가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F9 출력으로 P40번을 출력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M0에 저장된 걸 가지고 여기 켜주고 P40에 이제 불을 켜주는 그런 거죠. P41번도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M0000을 여기다 한 번 더 해줘도 되고요. 우선 이렇게 해볼게요. M0 해서 여기 얘가 전원이 들어왔으면은 이 부분에다가 F9 눌러서 P 요번엔 41번 해서 41번까지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두 개의 스위치가 눌려지면 자 M0라는 요 영역에 이제 신호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신호를 그 신호에 따라서 들어오면은 P40을 켜주고 P41을 켜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끝났으니까 F10에 END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정말 잘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시뮬레이터 시작해 주면 되겠죠. 시뮬레이터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여기 쓰기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시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보기 위해서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클릭해 주시고 이제 0번하고 1번을 눌러주시면 이런 잘하다가 우리가 저 슬롯을 요걸 안 해줬네요. 해봤더니 요거는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뭘 안 해줬냐 그러면 여기 IO 파라미터 설정한 다음에 여기 모듈에다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모듈을 지정을 안 해줬죠. 아직. 그래서 이거 DR30X 이거 지정해 주시고 적용 눌러주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출력 다 나왔으니까 다시 여기 한번 저장해 주고요. 자 다시 시뮬레이터 시작 눌러주고 나왔으면은 확인 눌러주고 자 정상적으로 써졌으면은 이제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선택해 주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앞에 두 개 선택해 주시면 0번 누를 때는 아무런 이상 없고 1번까지 같이 누르면은 두 개가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두 개가 0번 1번 두 개를 눌렀더니 M0 이 변수를 써줬고 이 M0에 이제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P40, P41이라는 출력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좀 체크해 볼까요? 변수 설명 요거 한번 눌러 볼까요? 변수 설명. 이제 이렇게 둬도 작동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은 없어요. 자, 이렇게 둬도 아무런 이상은 없는데 우리는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고 싶어요. 여기 P0가 뭔지, P1이 뭔지, M0가 뭔지, P40이 뭔지, P41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 변수 설명을
좀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죠. 변수 설명 이거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변수들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디바이스 보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변수 보기에서 우선 자 변수가 우선 우리가 여기서 넣어야 될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하나, 둘 그리고 m, 셋, 넷, 다섯 개 쓰고 있죠. 5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은 라인 삽입, 라인 추가 있어요. 라인 추가 컨트롤 M. 요거 그냥 기억해 두셨다가 컨트롤 M 4번 눌러서 총 5개의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고 여기다가 하나씩 우리가 변수하고 디바이스를 서로 맞춰 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디바이스는 지금 여기 P0, P1 두 개 있죠. 요거 이 자리에다가 P0 이렇게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P1 이렇게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둘 다 입력 타입이었으니까 P0는 이를테면은 제가 그냥 제 스위치 1이라고 할까요? 그냥 스위치 1 해주고요. 여기는 스위치 2. 스위치 1과 스위치 2 둘 다 켜졌을 때, 둘 다 눌려졌을 때, 스위치 1, 스위치 둘 다 눌려졌을 때 여기 M0에 값이 들어오게 될 건데 M0는 그냥 M0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둬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굳이 우리가 좀 M0를 건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전원 ON이라고 이렇게 해놓을까요? 전원 ON이라는 변수로 M0를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이름을. 그래서 M0 대신에 전원 ON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전원 ON이 신호가 들어오면 얘는 램프 1, 램프 2에서 자 여기 램프 1 디바이스는 P40번 40번이 램프 1이 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램프 2는 P41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변수를 우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 가서 보면은 아까 P0, P1 되어 있었던 게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바뀌어 있죠. 자, 요걸 보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작동을 시켜보면은 시뮬레이터 이렇게 작동을 해보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자 시뮬레이터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똑같이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작동을 할 거고 0번 눌러주면 여기에 스위치 1 들어오죠. 스위치 2 1번 눌러주면 여기 전원 ON에 들어오고 얘가 들어왔으니까 램프 1이 켜지고 얘가 들어왔으니까 램프 2가 켜지고 두 개의 램프가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나라도 꺼지면은 이렇게 램프 1, 2 둘 다 꺼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또 잘 됐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스위치 1, 스위치 2, 전원 온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처럼 여기 디바이스 번호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하다 보면은 변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디바이스 이름을 보고 싶은데 그럴 땐 여기 보기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변수 보기 있고 디바이스 보기 있어요. 지금 현재 변수 보기 상태인 거고 디바이스 보기로 선택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디바이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다시 변수 보기로 해놓으면은 변수 이름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두 개를 다 보고 싶을 때는 디바이스 변수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위아래 다 나오기 때문에 약간 화면이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둘 다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디바이스 변수 둘 다 보이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M0하고 전원 ON이라는 변수 이름 디바이스 이름하고 변수 이름이 다 같이 나오죠.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엔드 게이트에 대한 직렬 연산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봤고요. 이제 EX 2번 병렬 회로도 한번 해봅시다. 병렬 회로 5어 회로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이제 입력 신호들 중에서 하나 그 이상 하나하나 혹은 그 이상 즉 아무것도 눌려지지 않았을 때는 꺼지는 건데 어떤 거 하나라도 눌려지면은 출력이 나오는 회로 요걸 이제 병렬 회로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이런 병렬 회로는 누른 버튼 스위치 A가 눌려지거나 B가 눌려지거나 둘 중에 어떤 게 눌려져도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A가 눌려지거나 B가 눌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만 눌려졌으면은 다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 거고 진리표에서도 A가 1일 때 출력 1, A가 1일 때 출력 1, 그리고 B가 1일 때도 출력이 1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1이 되는 그때는 무조건 출력이 1이 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병렬 회로입니다. 이렇게 병렬 회로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 병렬 회로에 대해서 굳이 이제 또 이제 사용처를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엔드 회로, 직렬 회로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다 눌러야만 작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그거를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병렬 회로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 누르기만 하면은 그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즉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멈추게 해주는 그런 비상 정지 스위치 같은 그런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10명의 작업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어디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사람이 자기가 이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보고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멈춰야 되는데 누르기 위한 스위치가 저기 뭐 한 1분 동안 달려가야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바로 옆에 있어야 되죠. 바로 옆에 10명의 그 작업하는 사람들 바로 옆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다 하나씩 있고 누구라도 먼저 본 사람이 빨리 누르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정지되는 거. 요게 이제 병렬이런 거죠. 즉 A가 누르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불이 들어와 있던 불이 들어와 있던 불이 꺼지게 하는 거. 이제 모터가 돌아가고 있던 걸 꺼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 회로를 이제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입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온일 때 출력이 온이 되는 이런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를 우선 저장해 놓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EX 2번이죠. 2번 병렬 회로니까 여기는 5어라고 그냥 써놓겠습니다. EX02 5어라고만 해놓죠. 여기는 프로그램 이름은 5어라고 해놓을까요? 5 테스트 이런 눌러버렸네요. 그냥 다시 등록 정보에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 그냥 파일 이름은 이제 들어간 거 그냥 두고 프로젝트 설명문에다가 요거는 수정하는 거는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 있죠. 여기에 EX02 언더바 5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놓고 등록 정보로 보시면 돼요. 등록 정보 클릭하시면은 프로젝트 이름 나올 거고 프로젝트 설명문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제목 해서 이제 EX02 언더바 5 이런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성일 작성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작성일과 작성자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작성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그 프로그램 이름도 고치고 싶으시면 여기 스캔 프로그램 밑에 여기 5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등록 정보를 열고 이름을 딴 걸로 고쳐주시면 돼요. 내가 5호 테스트 뭐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캔 프로그램 이름은 5호 테스트로 해주고 프로젝트 이름은 ex02_5호로 해주고 이렇게 좀 만들어줬습니다. 한 번 더 여기다가 설명문에다가 이제 얘는 5호 테스트 이렇게 놓고 학번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필요하면은 여기 설명문 더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보통은 간단한 이제 주석들을 달아두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이 프로그램은 이제 두 개의 스위치 중 어느 하나라도 이제 연결되면 해야 되나요? 어느 하나라도 연결되면 이제 램프가 켜지는 회로이다. 이렇게 설명문을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문 넣어주고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먼저 변수부터 좀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변수 설명 이것도 안 해줄 뻔했죠. IO 파라미터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모듈 메인 0번 모듈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모듈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DR30S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거니까 얘를 저는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다 됐고요. 다시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이제 5호 게이트니까 이제 F3 눌러서 여기다가 우선 요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자 그랬죠. 변수부터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더블 클릭해주고 지금 우리가 뭘 해줄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PB1, PB2 이렇게 해주고 얘는 PL 이렇게만 해줄게요. 이렇게 세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세 개만 저렇게 세 개를 만들 거니까 변수에다가 컨트롤 M 두 번 넣어가지고 변수 3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고요. 자 여기다가 맨 첫 번째 P0을 PB1이라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PB 푸시 버튼이에요. 푸시 버튼 1번 이렇게 해주고 타입은 비트 디바이스는 P0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PB2 P1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하나씩 써줘도 되지만은 이게 또 좋은 기능이 하나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줄을 다 음영 처리한 다음에 오른쪽 밑에 여기 이 십자 표시가 나오게 해서 끌어내리면은 3개까지 혹은 저 밑에까지 할 수 있어요. 우선 2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끝에 있는 번호만 일씩 증가되면서 변수도 PB1에서 PB2 하나가 증가된 거죠. 디바이스도 P0에서 P1 하나 증가된 거 이렇게 만들어져요. 즉 여러 개의 변수와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이제 만들고자 할 때 방금 썼던 요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훨씬 쉽게 이제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 좀 팁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변수 PL RL이라고 할까요? 램프 R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그리고 디바이스 얘는 P40번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5호 테스트에서 이제 F3 눌러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밑에 변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도 돼요. 이제는 여기다 이제 P0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혹은 그냥 PB1 이거를 선택을 해줘도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주면은 PB1이 바로 나옵니다. 저 아래쪽에다가 PB2 넣어줘야 되죠. 5어 게이트 넣어줄 거니까 F3 눌러서 PB2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여기 두 개 서로 연결해줘야 되니까 요거 연결하려고 하는 쪽에 여기 가보시면 F5는 옆으로 F6은 세로선이죠. 자, 세로선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세로선이 들어갔고요. 자, 이제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요 끝에다가 램프를 달아야 되죠. 램프. 그래서 F9 코일 선택해 주시고 R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여기 들어가면서 쭉 연결이 이제 자동으로 다 됐습니다. 자,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또 엔드 표시 하나 넣어줄까요? 엔드는 F10 요거였죠. F10 눌러서 엔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얘네들을 지금 변수 이름만 보이고 있는데 이름만이 아니라 디바이스 명도 같이 보고 싶다면 그러면은 보기에서 여기 변수 보기, 디바이스 보기, 디바이스 변수 보기 이거였죠. 요거 눌러주시면은 디바이스랑 변수가 둘 다 화면에 출력되게 만들어집니다. 자, 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뮬레이터 작동을 해보면 되겠죠. 시뮬레이터 켜고 쓰기 나오면 확인 눌러주시고 다 됐으면은 자,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1번 눌렀더니 결과 나오죠. 둘 다 꺼졌을 때는 꺼지는 거고 자 1번 P1번 눌렀을 때도 P0번 눌렀을 때도 둘 중에 어떤 거든지 하나만 누르면은 이제 출력이 나와요. 둘 다 눌러도 당연히 출력이 나오고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병렬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병렬회로. 자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자기 유지 회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